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여러분, 격주로 금요일 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 공포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질감하실 수 있습니다. 저 구독자 20만 되면 저 팬미팅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끼 좀 쳐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면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왜 공포 컨텐츠 자꾸 했던 것 또 하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좀 억울한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지금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이번에는 80 스튜디오 분들과 검은밤 콜라보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깊고 짧은 공포라고 해서 깊잘 공포라는 컨텐츠도 만들었고, 그리고 몰아보기를 보시고 자꾸 했던 것 또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몰아보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계속 뭐 한꺼번에 몰아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으셨고, 제가 사실 그 공황 장애를 겪으면서 방송을 못할 때 그 옛날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요즘 토크도 계속 공포 토크를 올리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계속 제가 했던 거 또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공포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직 공황 장애가 이렇게 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몸이 좀 좋아지거나 컨디션이 돌아오면 격주로 그러니까 매주 진행을 다시 진행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아량으로 봐주세요. 대신에 한 주 쉬는 동안 깊고 짧은 공포라는 컨텐츠가 생겼으니까 퉁 쳐주실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바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핫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핫해진 어떤 한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또 하나의 만화책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만화책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미래를 예견한 만화책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체 어떤 책들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이 책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일본에서도 굉장히 핫한 책입니다. 바로 미래를 예지한 일본의 한 만화책인데요. 바로 내가 본 미래, 와타시가 미타 미라이라는 만화책입니다. 자, 이 책이 출판된 건 1999년이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자, 1975년에 고 히로미 이라기라는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순정 만화가로. 바로 이분의 이름은 타츠키 료라는 분입니다. 자, 성별은 여성이고요. 혈액형은 O형. 그리고 생년월일은 생년이 불분명해. 그래서 일단 12월 2일 출생이라는 것만 알려진 상태고요. 출신은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만화가 데뷔 때가 20살에서 25살 정도라고 하면 2021년 현재 그녀의 나이는 대략 66세에서 71세 정도가 아닐까라는 게 일본인들의 추측입니다. 자, 그녀의 작품들입니다. 그녀의 작품 대표작으로는요, 닌교 모노가타리, 지노나카노 쇼조, 미즈이로노 코쿠쇼간, 그리고 타지마 하루묘뇨 아루마치, 묘노 아루마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작품은요, 내가 본 미래, 그러니까 와타시가 미타 미라이라는 이 작품은요, 쿄다이겐, 그러니까 공포 체험, 혼돈이 아った 고아이 하나씩, 진짜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한 잡지에 실렸던 그런 만화를 묶은 책이라고 합니다.
자, 당시 그녀가 이 만화를 쓰면서 이렇게 그녀가 직접 이렇게 썼던 그런 집필한 요런 것들을 모아온 실물의 그런 사진인데요. 자, 타츠키 료라는 작가 이름으로 필명을 타츠키 료라고 써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랐는데 알아본 결과 이 작가님은 여성분이시라고 하네요. 자, 2011년 3월의 예언으로 이 작품의 표지에 그 2011년 3월 이런 그 글이 있었어. 근데 그게 실제 재해를 예언한 만화라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미 2018년도에 어떤 일본 유튜버 분께서, 그러니까 좀 몇 년 전이죠. 이미 이 책을 구입을 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당시만 해도 2018년도에도 21,257엔으로 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었어요. 이 책이 사실 몇백엔짜리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때 2년, 3년 전? 맞죠? 3년 전, 4년 전만 해도 2만엔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핫하지는 않았어. 자, 처음으로 간행된 내가 본 미래의 새 책은 이미 없어요. 중고로 구입하실 수 있는데 근데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가격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직접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私が見た未来。はい、こちらですね。手に入れました。1999年 410엔짜리죠. 発行ということでね、かなり古い漫画になるんですが、19万しました。はい。 19만 시마시다. 얼마 주고 샀는 줄 알아? 19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200만 원 주고 이 책을 구매한 거예요. 19万でヤフオクでね、落札したんですが。 맙소사. 자, 지금 가격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18만엔짜리도 있고 89,900엔, 14만엔, 77,777엔, 뭐 12만엔, 11만엔, 13만 8천엔, 8만 5천엔, 막 18만 3천엔, 막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이 책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책 표지예요. 첫 차례.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페이지가 있었죠. 와타시가 미타 미라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165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잡지 안에 수록된 거였는데 이제 요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이 책이 발간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약에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거의 한 200만 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방송에서도 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이 공포 유튜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책이 집중을 받게 됐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작가는요, 이 만화가로 데뷔를 했을 때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사람의 죽음이나 좀 재해 이런 것과에 관련된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꿈이죠. 자, 이거는 와타시가 미타 미라이의 책 안에 있는 그 한 일부분이고요. 그녀가 꾼 꿈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터널과 같은 장소에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다. 잠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인근 공원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흡사한 것인 걸 깨달았다. 꿈에서 본 터널을 산책로 공원에서 발견하고 무심코 촬영을 했다. 사진을 현상한 날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내용은 다름 아닌 해당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그 피해자 여성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내가 군 꿈속의 그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뭐 일기 같은 거를 쓰신 메모 같은 걸 쓰신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부터 그녀는 내가 꾸는 꿈이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구나, 뭔가 이게 예지몽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 본인 말로는 나는 뭐 영감, 산감, 육감 뭐 이런 감이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네요. 자, 그녀가 영감은 없지만 뭔가 예지몽이라고 훗날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꿈속에서 꾸게 되고 꿈에 관련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 후로는 꿈의 내용이 뭔가 내가 만화 소재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머리맡에 항상 자기 주변에 메모첩이나 이런 걸 두고 꿈에서 깨면 그걸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 뭔가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녀가 계속 메모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의 꿈들이 너무나 들어맞는 거야. 실제로 이건 만화책에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녀가 꾼 꿈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꿈들을 꾸었을까요? 자, 그녀가 꾼 첫 번째 꿈입니다. 그녀가 1976년 11월 24일에 꾼 꿈은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가 유행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TV 뉴스를 통해서 프레디의 팬이었던 친구와 함께 그 뉴스를 보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은요. 1986년 11월 28일에 프레디 씨가 죽고 나서 그의 인생이 영화화가 되는 예지몽을 꾸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 씨가 HIV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뒤로 15년 뒤의 일이에요. 자, 그 후에 2018년도 11월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일본에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가 1976년 11월 24일에 그의 죽음을 예지몽으로 꾸었고 1991년 11월 24일 같은 날 정확히 15년 뒤에 프레디 머큐리 씨가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자, 일본에서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오자키 유타카라는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I Love You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포지션님들이 커버한 노래인데 그게 바로 이 사람 거예요. 자, 그녀는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바로 1982년 4월 25일에 일본의 젊은 락싱어가 사망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83년 오자카 유카타 씨가 데뷔를 했어요. 자, 1983년 오자카 유카타 씨가 데뷔를 했고 1992년 4월 25일 26살의 젊은 나이로 실제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가 꾼 날은 1982년 4월 25일, 그가 죽은 날은 1992년 4월 25일, 정확히 10년 뒤에 그가 실제로 사망을 하게 돼요. 자, 또 다른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다이애나입니다. 자, 이 표지 보시면 다이애나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992년 8월 31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요 1992년 8월 31일에 다이아나라는 글자의 이미지를 예지몽으로 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94년도에 그 만화 잡지, 만화책에 이 만화를 게재를 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1997년 8월 31일에 다이애나 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녀가 꿈을 꾼 1992년 8월 31일로부터 정확히 5년 뒤에 다이애나 비가 실제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녀가 누군가의 죽음을 예지몽으로 꿨지만 그녀가 예지몽으로 꾼 건 단연 누군가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녀의 만화책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일본어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을 좀 번역해 드릴 건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요크미르토라고 하면 자세히 보면 빈터 건너편에 낡아빠진 큰 병원이 서 있잖아요. 가끔 그 선반만이 갑자기 덜컹덜컹 흔들릴 때가 있는 거야. 나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초또 아래 묘인잖아요. 막 이런 또 이런 건데 그녀가 그녀의 실제 만화의 일부를 발췌해 온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자, 그녀의 만화에 보면은 1995년 1월 2일에 본 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가 1995년 1월 2일 15일 후인가? 15년 후에 고베에 금이 간 대지의 영상과 함께 어떤 글자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 1995년 1월 17일에 고베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인데요. 거의 7도, 7.3도의 그 지진이 와가지고 도로에 균열이 생기거나 고속도로가 붕괴되는 등 정말 너무나 끔찍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꾼 미래의 표지에 그려진 이 세 번째 일러스트에도 직접 그려져 있어요. 1995년 1월 2일 날 본 꿈이라고. 자, 예지몽으로부터 15일 뒤인 1995년 1월 17일에 실제로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제가 조금 가슴이 아픈 그런 건데요. 바로 이에 관련된 꿈도 꿉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재해라고 해서 대참사라고 써 있고 2011년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돼서 실제로 일본 어떤 주간지에도 2011년 3월 이거 뭐 꿈을 봤다 막 이러면서 예언 만화에 그려진 충격적인 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막 적혀 있죠, 한문으로. 자, 1996년 3월 10일 대재해. 자,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어딘가의 문자 이미지를 꿈에서 봅니다. 자, 예지몽으로부터 정확하게 15년 뒤인 2011년 3월 11일에 정확하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진도 9의 대지진이었어요.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어요. 정말 그 너무나 끔찍한 그 죽음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큰 지진이 왔었죠. 자, 그녀가 1996년 3월 11일에 이 꿈을 꾸고 나서 정확하게 2011년 3월 11일에 이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1999년에 나왔던 이 단행본 앞 표지에도 대재해는 2011년 3월 11일 3월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게 있어요.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 만화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죠. 바로 고지고로 네 도마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녀가 약간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시계를 봤다고 뭐 꿈속에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만화에 비명 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 눈 깜짝할 새의 일이었다. 꿈속에서 잠들어 있던 나는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까 5시 정도에 멈춰 있었다. 쓰나미가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꿈속에 나는 한동안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여기 메모에 이 만화에 그려져 있는 걸 제가 번역해서 온 거예요. 실제 만화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지진이 일어났었죠. 자, 게다가 이 만화 속의 주인공이 예지몽에서 5시경
뭐 이라고 이렇게 했었어. 그죠?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것은 사실 일본 표준 시간에서는 2시 정도였어요. 그런데 UTC 세계 협정 시각에서는 5시였습니다. 소름이지 않아? 자, 이 만화에 진짜 굉장한 것은 뭐냐면 단지 만화에 그려진 미래가 우연히 맞은 게 아니야. 정말 딱 날짜 2011년 3월, 1991년 뭐 1월 2일, 다이애나 뭐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 뭐 재해 내용까지, 누구의 죽음까지 딱딱딱 다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이 만화의 주인공이 이 만화책에서 의미심장한 독백을 해요. 보여드릴게요.